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그 추위는 사람들의 가슴속까지 스며든다. 특히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라면 네온사인이 피부에 얼어붙은 듯한 빛을 던지며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안에는 고독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다. 지우는 그런 거리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윤, 32살, 국내 굴지의 IT 기업 CEO. 검은색 맞춤 재킷이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감싸고 은은한 향수의 냄새가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최근 회사에서 벌어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그녀는 피곤에 지쳐 있었다. 연인도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한 그녀에게 이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는 단순한 피난처였다.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려요. 지훈이 웨이터에게 주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고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10년 전 대학 시절 처음으로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을 때부터 그녀의 삶은 숨겨진 비밀로 가득 찼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성공한 CEO의 타이틀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전쟁터였다. 그녀는 그걸 잘 알았다. 음식이 나왔다. 뜨거운 스테이크가 접시에 놓여 있고 그 아래에 작은 접시가 덧대어져 있었다. 지우는 포크를 들고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다. 육즙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 접시를 살짝 들어보니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쪽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 세 글자가 지훈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조용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손님들은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웨이터들에게로 향했다. 그중 한 명, 검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직감했다. 이 쪽지는 그녀의 거실터였다. 지훈은 포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도와달라는 외침이 그녀 자신의 과거를 소환했다. 20대 초반,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되잖아. 어머니의 그 말은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팠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이 쪽지. 당신이 쓴 건가요? 지은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지훈의 눈빛에 압도당한 듯 멈칫했다. 아, 아니에요. 실수로 지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김지훈이라고 해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있다면 제가 들어줄게요. 여기서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그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의 삶은 지옥이었다. 28살, 지방에서 올라온 그녀는 이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려 했지만 사장의 괴롭힘과 가족의 빚더미가 그녀를 짓눌렀다. 사장은 그녀를 특별한 손님에게 팔아넘기려 했고 오늘 그 대상이 바로 이 CEO일 터였다. 쪽지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라오세요. 둘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강남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속에서 둘은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사장이 저를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은의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그 눈물이 지훈의 가슴을 적셨다. 괜찮아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지훈의 손이 지은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둘 사이를 관통했다. 그 밤, 지우는 지은을 호텔로 데려갔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은 CEO시잖아요. 바쁠 텐데. 지우는 미소 지었다. 나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알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학생과의 이별.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게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롭게 했다. 지은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집안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이 일자리를 잡았지만 사장의 소나귀에 떨어졌다.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가족이 알면 지은의 고백에 지훈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날 밤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새벽을 맞이했다. 지훈은 지은에게 돈을 주며 실단 이직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필요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다. 한국의 겨울거리에서 두 여자의 만남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회사로 돌아와 지은의 일을 조사했다. 사장의 이름은 박만수,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점 체인 오너. 그는 여성 직원들을 착취하는 소문이 많았다. 지훈은 변호사를 불러 대응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은에게로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만나요. 산책할까요? 한강공원,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둘은 다시 만났다. 지은은 따뜻한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어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지훈은 웃었다.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둘은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 결혼 압박, 그리고 LGBTQ+로서의 고립감. 지은은 지방 마을에서 자랐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진생은 한 번뿐이니 진심으로 살아라라는 말로 하지만 현실은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진심으로 살아보자고요.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둘은 벤치에 앉아 별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오염으로 별이 희미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맑았다. 지훈의 가슴에 지은의 존재가 스며들었다. 로맨스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로맨스는 곧 시련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될 터였다. 지훈과 지은의 만남은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오아시스처럼 피어났다. 지훈은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매일 저녁 지은과의 메시지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늘 뭐 먹었어? 김치찌개요. 당신은 그런 사소한 대화가 둘을 가까워지게 했다. 지은은 새로운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지훈의 도움으로 사장 박만수의 착취에서 벗어났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 사람이 저를 팔아넘기려 했어요. 손님 중에 유명인사도 있었대요. 지은의 말에 지훈은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박만수는 결국 기소되었고 뉴스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의 이름이 언론에 노출될 뻔했다. 미안해요, 지은아. 내가 더 조심할게. 지훈이 사과했다. 둘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자를 붙여 불렀다. 지은은 웃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당신 덕분에 그날 둘은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시즌,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축제지만
둘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지우는 지은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자유라는 한자. 이게 당신에게 어울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훈아. 나 당신을 좋아해요. 그 고백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무거웠다. 지훈은 지은을 끌어안았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 포옹은 세상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지은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빚 갚고 내려가자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지은의 작은 원룸에서 가족과의 대치가 벌어졌다. 지은아, 이 여자는 뭐야? 왜 같이 사는 것 같아?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지은은 떨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지우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결혼해서 손자 낳아라라고 압박했다. 둘은 그날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 지은의 물음에 지우는 대답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져 살아야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그 위로는 로맨스를 더 깊게 만들었다. 둘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다. 인사동의 찻집에서 전통 한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지방 사투리를 섞어 웃겼고 지우는 서울 사투리로 장난쳤다. 그 순간들은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제사상처럼 정갈한 찻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둘의 손.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지훈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CEO가 여자와 사귄다더라의 내부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주주들의 압박이 왔다. 이미지 관리하세요. 지훈은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내 가족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게 정말 그 말은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둘은 다시 가까워졌다. 설날, 지훈은 지은을 제주도로 데려갔다. 비행기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제주가 자유로워 보이네.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앞에서 둘은 키스를 나눴다. 바람이 불어오는 해변, 파도 소리가 배경. 그 로맨스는 감정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돌아와서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오빠가 나타났다. 동생, 그 여자 버려. 아니면 가족 끊는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우는 혼자서 고민했다. 그녀의 과거 연인, 유나를 떠올렸다. 유나는 가족의 압박에 지쳐 떠났고 지우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녀는 결의했다. 회사에서 LGBTQ+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작은 물결을 일으키려 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감동받았다. 당신은 영웅이야. 하지만 그 캠페인은 반발을 불렀다. 보수 언론이 CEO의 사생활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지훈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훈아, 그만해. 내 미래를 망치지 마. 지훈은 울었다. 지은을 안고 나 무서워. 지은은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림자는 길어졌다. 박만수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캔의 언론에 흘렸다. 착취 피해자, CEO와 불륜, 가짜 뉴스가 퍼졌다.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요. 그 고백은 충격이었다. 한국의 SNS가 들끓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둘은 그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켰다. 지은은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로맨틱한 순간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둘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지만 지훈과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의 추위를 간직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지훈의 회사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주주총회에서 개인 사생활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훈은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지은은 매일 카페에서 일하며 지훈을 기다렸다. 오늘도 늦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둘은 주말에 북촌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 아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지은은 말했다. 지훈아,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지훈은 미소 지었다. 좋아. 한복 입고 제주에서. 그 계획은 둘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어머니의 편지. 지은아, 용서해줄게. 돌아와. 그 여자 버리고 지은은 그 편지를 찢었다. 이제 내 삶이야. 지훈의 회사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부사장 최민준이 배신했다. 그는 지훈의 성적 지향을 이용해 주주들을 설득, CEO 자리 쟁탈을 노렸다. 지훈 대표, 회사를 위해 희생하세요. 그의 말에 지훈은 분노했다. 희생.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민준은 과거 지훈의 연인 유나와 얽힌 비밀을 캐냈다. 유나는 민준의 사촌이었다. 유나가 당신 때문에 자살 시도했어요. 알았어요. 그 폭로에 지훈은 무너졌다. 지은은 지훈을 안아주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나 있잖아. 둘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 지훈의 말에 지은은 키스했다. 아니, 우리는 이 도시를 이길 거야. 그 로맨스는 감정의 깊이를 더했다. 한국의 전통 축제, 벚꽃 축제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짙어졌다. 민준이 언론에 유나의 이야기를 흘렸다. CEO의 과거 연인, 트라우마로 자살 시도. 뉴스가 터지자 지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훈아, 그만둬.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어머니의 눈물에 지훈은 말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지은과 함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갔다. 생각해봐와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 지은도 고통받았다. 카페 손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저 여자, 그 CEO 애인이래. 지은은 울며 지훈에게 달려갔다. 우리 도망칠까? 제주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서 싸워야 해. 변화가 필요해. 그녀는 LGBTQ+ 단체와 연대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했다. 무대 위에서 지훈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지은은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사랑은 힘을 얻었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 속에서 둘은 한옥 스테이에서 휴가를 보냈다. 강원도의 산속, 맑은 물소리와 함께 지은은 요리를 했다. 비빔밥과 삼겹살, 한국의 소박한 맛. 이게 내 고향 맛이야. 지훈은 먹으며 웃었다. 맛있어. 너처럼 따뜻해. 밤에 둘은 별을 보며 누웠다. 지훈아, 우리 아이는 입양할까? 지은의 말에 지훈은 꿈꿨다. 그래, 가족을 만들자. 하지만 민준의 음모가 절정에 달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조작, 지훈을 함정에 빠뜨렸다. 경찰이 왔다.
김지윤 씨, 조사받아야 합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거짓말이야. 지윤아, 지윤은 지은을 안고 말했다. 믿어. 곧 풀려날게. 그 이별은 고통이었다. 감옥 같은 조사실에서 지윤은 홀로 버텼다. 지은은 단체와 함께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부패를 폭로했다. 뉴스가 뒤집혔다. 부사장의 배신, CEO 무죄. 지윤이 풀려나자 지은은 공항처럼 달려와 안겼다. 다시는 떨어지지 마. 로맨스는 재탄생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단풍이 물든 거리에서 지윤과 지은은 다시 일상을 찾았다. 지윤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는 해고되었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 배신은 지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내가 너무 믿었어. 사람을. 이 지윤의 말에 지은은 말했다. 배우는 거야. 사랑처럼. 둘은 은평구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했다. 한국의 가을, 단풍잎이 떨어지는 그곳은 로맨틱했다. 지은의 가족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만나러 갈게. 그 만남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절을 했다. 딸을 잘 부탁해. 한국의 가족 문화, 용서와 화해의 순간. 지윤의 어머니도 마침내 받아들였다. 내가 웃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지윤은 눈물을 흘렸다. 둘은 결혼 서약식을 준비했다. 법적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의식. 제주도의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만 모여. 지윤은 흰 드레스를 입었고 지은은 한복. 오늘부터 영원히. 그 키스는 감정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축제 후 새로운 갈등이 왔다. 언론의 추적.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사회적 파장,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한국 전통 파괴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윤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우울증 초기. 의사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내 탓이야. 내가 약해서. 지윤은 위로했다. 아니, 우리 사랑 때문이야. 강해져. 이 둘은 상담을 받았다. 한국의 LGBTQ+ 센터에서 비슷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피어나는 꽃 같아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둘은 스키장으로 갔다. 평창의 백설, 자유로운 스키. 지은은 넘어지며 웃었다. 지윤아, 잡아줘. 지윤은 안아주었다. 그 순간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윤의 회사 파트너, 일본 기업이 철회했다. 이미지 문제로 그 소식에 지윤은 절망했다. 내 사랑이 모든 걸 망치네. 지은은 지윤을 이끌고 전주 한옥마을로 갔다. 비빔밥 축제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봐,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어. 한국의 지역 문화, 포용의 상징. 지윤은 회복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퀴어 프렌들리 기업 캠페인. 직원들이 지지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지은의 과거 친구, 혜진이 나타났다. 혜진은 지은의 옛 연인이었다. 지은아, 나 아직도 사랑해. 혜진의 고백에 지은은 흔들렸다. 지윤이는. 너무 바빠해. 지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그냥. 순간의 약함이었어. 그 갈등은 커플의 첫 큰 싸움이었다. 지윤은 홀로 한강을 걸었다. 내가 지은이를 압박한 걸까? 한국의 밤, 고독한 산책. 지은은 쫓아와 사과했다. 당신만 사랑해. 영원히. 이 화해의 키스, 눈 내리는 거리에서. 그 후 둘은 더 강해졌다. 지윤의 캠페인이 성공했다. 정부가 LGBTQ+ 권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신 덕분이야. 지은의 말에 지윤은 웃었다. 로맨스는 성숙해졌다.
새해가 밝았다. 지훈과 지은은 함께 설날을 보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 처음으로 지훈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떡국을 끓여주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한국의 명절, 화합의 상징.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의 회사에서 국제 스캔들이 터졌다. 민준의 잔당이 유나의 죽음을 조작, 지훈을 범죄자로 몰았다. CEO, 과거 연인 사망 관련 가짜 증거가 퍼졌다. 지훈은 다시 조사받았다. 이번엔 더 혹독했다. 유나의 일기, 당신이 원인, 지은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 지훈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는 홀로 증언대를 찾았다. 유나의 진짜 친구를 만나 진실을 파헤쳤다. 유나는 우울증이었어. 지훈 탓 아니야. 그 증언으로 지훈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과정에서 지훈은 위협받았다. 익명의 전화, 입 다물어. 지훈은 분노했다. 이제 그만. 우리 도망가자. 하지만 지은은 말했다. 아니, 끝까지 싸워. 둘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다. 재판 중 지훈은 증언했다. 나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LGBTQ+로서의 고통을 알기에 그 말은 법정을 울렸다.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승리 후 둘은 제주로 갔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았다. 새로운 시작, 로맨틱한 순간, 바다 바람 속 키스.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지훈은 간호했다. 미안해, 내가. 지은은 웃었다. 함께라서 좋아. 봄, 둘은 입양을 고려했다. 한국의 입양 시스템, LGBTQ+ 커플에 대한 장벽.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단체 도움으로 작은 소녀, 민지를 만났다. 엄마, 민지의 말에 둘은 눈물 흘렸다. 가족의 꿈. 하지만 최종 배신이 왔다. 지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 서연은 민준과 결탁, 회사 기밀을 팔았다. 미안, 돈이 필요했어. 그 폭로에 지훈은 무너졌다. 너마저 서연의 사과에도 지훈은 용서하지 않았다. 배신은 끝이야. 지은은 지훈을 안았다.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 위로는 사랑의 깊이를 증명했다. 여름 축제, 한강 물놀이에서 둘은 웃었다. 민지와 함께 작은 가족. 가을, 회사가 회복되었다. 지훈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퀴어 기업 연합, 성공의 순간. 겨울이 다시 왔다. 지훈과 지은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민지가 입양되었고 작은 아파트에서 새 여자가 살았다. 엄마들, 저녁 뭐 먹을까? 민지의 말에 둘은 웃었다. 한국의 겨울, 따뜻한 온돌방. 지훈은 회사를 키웠고 지은은 카페를 열었다. 퀴어 커뮤니티 카페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다. 서연은 후회하며 사과 편지를 보냈다. 지훈은 용서했다. 인간이니까. 민주는 감옥에서 나와 반성했다. 사회는 변했다. 정부가 동성결혼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캠페인이 그 물결을 일으켰다. 둘은 1주년을 기념했다. 그 스테이크하우스, 이제 새로운 주인. 기억나. 여기서 시작됐어. 지훈의 말에 지은은 쪽지를 꺼냈다. 도와주세요. 이번엔 사랑해로 바꿔. 웃음 속 키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지방으로 내려간 둘, 병상에서. 지은아, 행복했니? 네, 엄마. 지훈 덕분에 어머니의 마지막 말, 잘 살아. 그 이별은 슬펐지만 인간적이었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둘을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지훈은 지은을 위로했다. 함께 슬퍼고 봄, 벚꽃 아래 장례 후 산책. 민지가 꽃을 꺾어주었다. 엄마, 울지 마.
가족의 힘. 여름, 민지의 학교 입학. 엄마들처럼 강해질게 지은의 카페는 번성했다. LGBTQ+ 모임 장소로. 지훈의 연설, 사랑은 구원입니다. 가을, 둘은 여행했다. 부산의 바다. 여기서 늙자, 로맨틱한 약속. 겨울, 눈 내리는 서울. 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다시 식사. 도와주세요, 쪽지의 추억. 지훈은 지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구원이야. 지은은 미소 지었다.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작은 빛, 고통과 기쁨, 배신과 화해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이 변할 때까지 둘은 함께 걸었다.